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도시형 혁신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도시형 혁신물류센터는 서구 성남동 소재 SK 인천 석유화학부지에 총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도시명 혁신물류센터를 단순 보관창고가 아닌 검수, 포장 등 물류체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도시형 혁신물류센터가 약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 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 팝업 레스토랑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팝업 레스토랑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청년 8팀이 선정됐고 선발된 청년들은 8월 한 달 동안 오리엔테이션과 안전보건교육, 메뉴 관리, 마케팅 등 외식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은 9월 초에 중구 종로 2가 진골목 근처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실시됩니다. 또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캠프를 비롯해 적십자 봉사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생활 서비스도 진행되는데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미숙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여는 원팀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6개 시군과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인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강원도 원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 영원 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페이가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제로페이 도입 의사를 밝혔고 중앙정부 역시 2020년까지 서울페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공공교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편하고 단절된 현재 대중교통체계를 친절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준대중교통인 택시, 그리고 공공자전거와 장애인 콜택시 등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과 편리성을 높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교통을 대전의 신교통정책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민선 7기 약속사업과 연계한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DMZ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무장지대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원 조달, 민간 교류 주체 발굴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포럼인 3차 포럼은 오는 11월경 종합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8월에 주로 발생하는 폭염과 호우, 그리고 붕괴 사고와 물놀이 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도 예방 요령 등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빗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우산이 제작됐습니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서 투명 비닐우산에 각종 교통안전 스티커를 붙여 안전우산을 자체 제작했는데요. 이 우산은 비 오는 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우산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내 50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정부로부터 창업이나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00여 개가 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 사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을 준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연관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1년여 동안 실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을 4개 더 마련하고 기존 주유소를 EV 충전소로 전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형 EV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남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59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데요. 연도별 계획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지구부터 내년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성남 전역에서 93만 2천 제곱미터, 건물 261동이 보호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와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특장차 산업을 육성합니다. 두 기관은 3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산업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모델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특장차와 특장 기자재의 기술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의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제품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전문 교육과 제조 서비스 관련 멘토링 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